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소아치과 닥터다. 안녕. 이거 끝나는 인사인데? 네. 저번에 찍었던 걸 보면 이가 두 줄로 나요. 뭐 이런 걸 요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이가 거꾸로 물려요. 아니면 여러 개로 물리나 봐요. 이 거꾸로 물리는 거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로 해야 되는지 커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시고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면 진짜 몇백만 원씩 내시고 막 1년, 2년씩 해야 되는 교정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지식을 좀 어머님들께 알려드리는 게 우리 채널의 또 목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나요? 거꾸로 물리는 게. 흔히 거꾸로 물린다라고 하면 반대교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반대교합을 대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골격성 반대교합. 뼈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반대로 물린다. 두 번째는 치성 반대교합. 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치아의 각도가 반대교합이 된다. 이 대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분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뼈가 반대로 물리는 골격성 반대교합은 위턱이 작거나 아래턱이 크거나 둘 다 해당하는 경우. 턱뼈는 위턱, 아래턱 모두 다 정상이지만 위의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나 혹은 아래 치아가 뻐드렁니처럼 앞쪽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치성 반대교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보기에 똑같이 이렇게 물렸는데 이게 치아가 각도가 안 좋아서 거꾸로 물린 건지 즉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턱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 같고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꺾여서 특히나 그렇죠. 이제 영구치가 나오면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나오다가 부딪혔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턱을 내미는 습관이 있잖아요. 턱을 내미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주걱되게 되지는 않지만 턱을 내밀다가 치아끼리 맞닿게 되면 이 턱이 앞으로 밀려나가고 위에니가 내려오니까 아랫니 뻗어지고 이건 이제 아랫니 안쪽을 타니까 꺾여져서 이렇게 물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주걱턱은 아닌데 거꾸로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게 반대교합이라는 큰 증상에 뼈에 문제가 있는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이 있고 네. 치성 반대교합에 있어서 치료가 다르죠.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원장님? 골격성은 턱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김새를 봤을 때 딱 봐도 옆에서 보면 그냥 주걱턱처럼 생기고 그렇지. 사실 위턱은 이쪽이거든요. 이게 좀 푹 꺼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 모양이 약간 이렇게 좀 접시형 모양, 좀 주걱턱 모양 이런 친구들을 보면 아 이제 골격성 반대교합이구나. 주걱턱이구나. 주걱턱이구나. 그래서 뼈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얼굴 모양은 되게 예뻐요. 오히려 턱도 약간 좀 들어가 있고 아래턱이 작고 이런데 거꾸로 물리면 그거는 치아만의 문제이겠거나 이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고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계측을 합니다. 교정용 사진 엑스레이가 있는데 그걸 보고 찍어가지고 객관적인 수치로 아는 건데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보면 대충 알아요. 이게 얼굴 모양은 좀 어머님, 아버님을 많이 닮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골격성인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 애기가 이가 거꾸로 물린다. 그러면 이제 아랫니 4개에 위에니 2개 정도 나올 때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게 발견이 되시면 치과에 가셔서 이게 치아만 거꾸로 물리는 건지 턱의 부조화에 의한 주걱턱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간단할지 치료가 복잡할지 간단하면 뭐 투명 교정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기능 장치라는 걸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면 얼굴에 뭔가를 턱턱 써야 되는 사건이 무시무시한 장치가 들어. 그렇죠. 그렇죠. 되게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보기엔 좀 그래요. 그렇죠. 꼭 늦추지 마시고 그럴 때는 소아치과나 아니면 이제 교정 전문치과나 가셔서 물어보시면 잘 되죠. 방금 이제 복잡한 케이스라고 했는데 얼굴 뼈에 문제가 있을 때인 거죠. 왜냐하면은 얼굴 뼈가 문제라면 이 틀 자체를 고쳐줘야 되거든요. 틀 자체를 고쳐주는 거는 간단한 입안에 끼는 장치로는 사실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위턱을 앞으로 꺼내주는 건데 이게 얼굴 바깥에 쓰는 장치를 써야지 실제로 뼈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얼굴 뼈의 문제인데 치아 각도만 넘겨가지고 그냥 해결한 듯처럼 보이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치료인 거죠.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1학년쯤 돼서 위에 앞니 턱밑니빨이 2개가 나왔는데 뼈가 물린다. 그러면 간단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치료를 해야 된다. 치과에 가서 문의하시라.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턱의 문제, 아래턱이 나오고 위턱이 들어간 거나 치아의 각도에 문제가 있는 거는 교정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걸 또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삼촌 중에
이렇게 턱이 나오신 분이 많다. 즉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골격성 상급 부종료 주걱턱일 확률이 있고 골격성 상급 부종료합이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치과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유치일 때부터 거꾸로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구치 앞니 2개 나오고 4개 나오고 그때 발견하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치일 때 거꾸로 물리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이렇게 하면 20분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꼭 영구치 앞니 나오기 전에도 거꾸로 물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때는 애들도 똑같이 이제 교정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만 3, 4, 5세 때 이게 거꾸로 물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주걱턱이 아니라 치성반대교합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2, 3년 있다가 1학년 때까지 두고 보면 이게 주걱턱으로 고착화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씹는 습관이 아래턱을 내밀고 씹으면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근기능 장치라고 하는 이제 프리올소에 유아용 장치도 좀 나오고 주걱턱 근기능 장치 중에서도 작은 것들이 좀 나와서 아이가 낄 수만 있으면 이걸 이제 바로 물리게 해주는 게 좋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영구치 날 때 다시 거꾸로 물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진성 주걱턱의 확률이 높은데 그때는 검사를 통해서 뼈의 문제인지 치아의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엄청난 게 좋은 거네요. 네. 저희 병원에도 만 3돌, 4돌인데 이렇게 거꾸로 물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보통 그럴 때 아빠도 그렇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엄마가 그런 경우보다 아빠가 그런 경우도 많은데 보통 엄마랑 오시면 아빠가 그렇다고 하시고 아빠랑 오시면 엄마가 그러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꼈네. 서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아빠 그쵸. 등짝 쓰는 신호라고 네, 그쵸.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거꾸로 물리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잘 못할 수 있지만 일단은 원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3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꾸로 물리고 아래턱이 크고 이런 것들을 3급이라고 하고요. 2급을 이제 반대로 위턱이 더 크고 이제 무턱 경향성 있는 것들을 2급이라고 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급수가 높아질수록 뭐가 안 좋은가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 다 소화 교정을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에 우리 애가 뭐 잇몸 부자예요, 뭐 이가 거꾸로 물려요, 앞니가 나비 모양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서 소화 교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님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걱턱 반대교합에 쓰는 장치 하나씩만 얘기하고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볼까요? 가장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케이스마다 다르죠? 다 네. 다르죠? 일단은 골격성으로 해볼까요? 얼굴 뼈에 문제가 있는 골격성 장치라고 하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페이스 마스크라고 하는 장치를 쓰죠. 그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는 돼야 되고 그쵸? 3, 4, 5학년 때는 이가 빠져서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영구치 거의 다 갈고 그래서 2번의 정도의 시기가 와요. 근데 어릴 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페이스 마스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기능 장치가 있죠. 저는 보통 앞니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에 반대로 물린다고 하면 일단은 분석도 물론 해보지만 이런 근기능 장치 써보고 그럼에도 영구치가 여전히 거꾸로 물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조금 큰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근기능 장치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페이스 마스크, 근기능 기능 장치. 장치. 어려운 걸 남겨놨네요. 뭐 프랑켈 장치라는 것도 있어요. 저희 은사님께서 프랑켈 장치를 되게 많이 쓰셔가지고 저는 수련 받을 때 프랑켈 장치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장치가 아니라 자그마치 20년 전에 나왔던 장치예요. 만약에 프랑켈 장치나 근기능 장치를 정말로 막 7년, 8년씩 쓰면서 입 운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근육 운동을 하면 골격성 상급 부종교합, 주걱턱도 고쳐지는 경우가 있다고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근데 이걸 아이들이 7, 8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막 광고하는데 3개월 만에 우리 애기가 돼서 수술을 안 해, 주걱턱 수술을, 네. 양악 수술을 피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3개월 정도 해서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이 고쳐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치아의 각도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뼈의 문제인데 치아의 각도를 바꿔놔주면 엄마가 보기에는 거꾸로 물리는 게 고쳐졌으니까 우와 주걱턱이 고쳐졌다라고 명의가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주걱턱의 얼굴이 이렇게 예뻐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있는 반대교합은 우리가 프랑켈 장치라도 좋지만 뼈에 문제가 있는 주걱턱을 프랑켈 장치로 쓰게 되면
어머니가 고쳐졌다고 착각을 하시고 성장을 이용한 주걱턱 치료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 떠서 만들거나 하는 스캔 떠서 만드는 게 아니라 꼭 서치과 전문의나 교정과 전문 선생님들한테 분석이라는 교정 검사 과정을 통해서 프랑케를 할지 페이스 마스크를 할지 근기능 장치를 할지 아니면 뭐 투명 교정으로 할지 브라켓 와이어로 할지를 아이의 특성과 나이와 그런 분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정적인 거는 딱 답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문의하시고 거기에 맞는 걸 하셔야지 주걱턱 반대교합 치료의 결정 기준이 증상과 진단에 맞아야지 편할 것인가 안 편할 것인가 또는 비용이 싸다 안 싸다로 하시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나요. 꼭 증상과 진단에 맞는 장치를 써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1시간씩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즉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즉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끝내죠? 네. 안녕.